경찰이나 소방은 심플한 거요. 위에 요인이 있는 사람을 격리시켜서 데려다 주는 데까지가 임무야. 판단할 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이상으로 뭘 더 판단해. 위험하다고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상 경찰이 뭘 더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도 그렇고 이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그 경찰관의 현장 활동을 전부 지금 옥죄해놨다고. 아니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다는데 그 이상 뭐가 위험하냐고. 그 왜 죽일 것 같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현장 경찰관이 해야지. 그러면 그 소견을 붙여서 병원에다 갖다 주면 병원에서 전체적인 그 서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찰관한테 다 맡겨놓고 있다. 주치자 마찬가지잖아. 하여튼 들어봐. 뭐 다른 건 뭐 있어. 그거 가지고 괜히 여기서 열받을 거 없어. 그리고 그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사회가 품어 안아야 되는데 사회가 품어 안아서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경찰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거라고. 그 주치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환자거든. 그 동네에 그런 놈 세 놈만 있어봐. 밤새 거기에 시달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 파출소는 손발이 거기 다 묶여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좀 연구를 하면 좋은데 또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희지부지 경찰만 그냥 난도질하고 하다가 또 경찰이 반발하면 그것도 아닌가벼 하다가 또 그냥 그 관련 장관들 성명 한번 발표하고 끝이야. 그 뒤로 이어지질 않아. 그때 저 강남서 강남서 그 뭐요. 그때도 처음에는 화장실 다 뒤지라고 한 거 아니야. 화장실을 경찰이. 그게 벌써 몇 년이 2016년이잖아요. 19년 3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경찰한테 밀어박치면 제일 좋아. 화풀이 하기는. 그리고 경찰은 그냥 어떻게든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달라도 가족들로서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시시하지. 본인은 뭐 본인 자체가 모르지. 왜? 헷가닥 돌아서 하는 걸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서 케어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회에서. 근데 우리는 사회 케어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뭔 여기에 검찰이 또 끼어드느냐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근본에 검찰이 있어요. 왜? 모든 법제를 할 때 검찰이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전부 다 지금 뭘로 가고 있느냐면 형사사법체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연의 방지에 대한 예방법이거든. 이거는 예방처리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전부 검찰을 거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 이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전부. 그럼 그 거치는 순간에, 거치는 동안에 그게 다 일은 벌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동학대 그때 내가 성폭력 특위, 아동학대 특위, 학교폭력 특위를 3개를 했어요. 2012년에. 검찰 오기 전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쭉 해. 우리 경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기 UN 아동인권협약 대사, 쫙 다 있어요. 가정법원 판사, 이렇게 해서. 다 동의해. 여기다 전부 다 하고 그렇게 법제가 가야 된다. 근데 검찰하고 오면 싹 바뀌어. 뭐라는 줄 알아?
법제는 무오류라는 거야.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은 무오류라는 거야.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 그 무슨 소리냐. 그 사후 처리에 대한 것은 무오류일 수 있다. 요것이 처리되기 전에 그 현장에서 요 문제를 접근하는 법에서 봤을 때 그게 오류가 없다 할 수 있냐. 현장에서 지금 경찰관들의 그 적극적 대처를 지금 당신들이 전부 맡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근데요, 더 재미있는 건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결론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리 가요. 그게 이 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건 불평불만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힘을 실어주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당분간 이 문제가 결국 계속 현장 경찰관만 희생양이 돼서 그냥 온동 난타 당하고 나서 조금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그냥 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하고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걔네들이 지금 뭐 대단히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 나는 그게 궁금해.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공무원이 많고 또 얼마나 그 교통경찰이 많으면 얘기 들어보죠. 미국 같은 데 갔을 때 위반한 지 3분 내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경찰차가 따라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신기하지만, 응? 그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5분이 안 돼서 나를 잡아서 처벌을 한다는 이거는 우리가 가서 그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그때 뉴욕에 갔을 때 작년이지 그 총장이 모시고 그 뉴욕 그 국제경찰장 회의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외사과 애들이 와 있길래 그거는 물어봤어. 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로 치면 그 모범운전자 같이 요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어떤 범위의 교통 단속권만 있는 경찰, 어? 전체 권한을 가진 경찰. 그러니까 이 권한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구청 소속의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경찰 저런 경찰인데 외양은 거의 같아요. 외양은. 근데 그게 타고 다니는 차가 정규 경찰은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얘네들은 좀 작고 좀 그 민첩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래서 경찰이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한 종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서 구석구석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경찰의 일이다 아니다라고 탁탁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토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그 현장 경찰관들이 결국은 애매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자꾸 회의한다고 해서 지침을 줘 본들 결국은 현장 경찰관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갈증이. 그러면 회의를 해서 또 우리가 전달해야 또 일선에서 불만만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언론에 두들겨 맞는 것을 자초하는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지. 경찰청에서 이게 우리가 결정해 가는 과정들이 맞을 건 맞아야 돼요. 맞을 바람은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 최대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처신할 수 있는 거 처신해 나가도록 부탁을 하고 현장에서는 그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현장에서 그런 과정에서 올라오는 이 컴플레인이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자꾸 공청회도 하고 국가적인 아젠다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도 저 본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도 조금 더 한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내려놓으면 반발하고 가서 기자들한테 가서 얘기만 하지 안 해. 결국 책임은 내가 질 건데 왜 하느냐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지방청별로 경찰서별로 이런 것들을 요러요러요러한 사람들, 요러요러한 기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 지역 사회적으로 먼저 의논을 해서 그거를 지방청에서 한번 더 취합을 해서 그 수렴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경찰청으로 올려줘라. 이러면 대책이 되는데 경찰청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내려줘서 그걸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 적용성도 없으면서 실효성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거는 책임을 일선 현장에다 떠넘긴다라고 하는 비난만 오지 우리 경찰관들이 결집이 안 된다고. 근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부장이 그 고민하듯이 우리 충남에서는 공주감호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케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감호소 가까운 그 인근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는 긴급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 감호소는 시스템을 이런 걸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나서든지 나서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선서에 있는 직원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자기들이 또 의논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요거는 좀 경찰서 단위에서 계속 지역사회하고 의논해 가자. 이렇게 해서 뭐가 각각의 층층별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일선 경찰관들도 재미가 있어서 할 맛이 나요. 근데 지금은 위에 있는 놈들은 말 한마디 해놓고 다 뒷짐지고 있고 모든 덤태기를 내가 독박 쓰라고 하는 구조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한 2주 전에 그 이웃집에서 이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가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지로 들어갔다가 뭐 병 집어던지고 뭐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를 입건했는데 이렇게 이제 1심에도 무죄 나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직원들이 더 빨리 알고 더 빨리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근거도 없이 신고받고 나갔는데도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가 무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니들이 판단해서 해라?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할 사람들, 의논할 사람들이 의논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는 실패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렇게 해나가고 그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연계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방안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몽탱가리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 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임시 방편으로 해나가고 서에서 안 되는 거는 지방청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지방청 단위에서 이 도 단위 기관장들하고 또 의논을 해서 여기서 구현 가능한 것은 구현해 나가고 안 되는 것은 본청으로 올려서 그때 이제 본청에서 전국 단위에 있는 이런 그 지방청 그 부장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진해 나가는 방안하고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회의를 해줘야지. 그 자기들이 아는 내용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대책을 세운 거란 말이야. 조금 100% 그 반발할 게 뻔한 놈의 내용인데 저게 어떻게 일선에 있는 힘을 결집하겠어. 결집이 안 되지. 우리는 서별로 그 회의해서 할 때 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그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자 그래.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찰서 단위에서는 이제 그 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그 지역 단위가 있고 경찰서 단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긴급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함에 이제 이 본청 안을 거기다 좀씩 녹여서 하는 방안으로 가야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을 안 하고 이것을 추진할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은 우리 경찰관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내용이더라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찰관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없게 주면 반발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우리 청은 조금 완화시켜서 좀 아까 내가 얘기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걸 찾아봐. 예. 이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